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재테크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번에 영상에서 다뤘던 재테크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소득은 높이고 소비를 줄이며 좋은 자산을 싸게 모아서 규모를 점점 키워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에는 이 소득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생각을 하려면 소득이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살펴보면 소득을 얻는 방법에서 초등학교 생활금융이라는 백과사전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밑에 있는 네 가지 소득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두 번째는 사업소득, 세 번째는 재산소득, 네 번째는 이전소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만화에서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우리가 흔히 받는 소득이죠.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과 같은 노동을 한 대가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가장 큰 소득의 원천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가게나 회사를 직접 운영하여 얻는 소득을 말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해서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러한 사업소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두 가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일한 대가로 얻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산자가 돼서 근로소득은 노동이라는 형태로 뭔가를 생산하게 되고 사업소득은 내가 어떤 회사나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대가로 얻는 소득이 방금 살펴봤던 두 가지 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로부터 재산소득으로 대표되는 것들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장농에게 빌려주고 그 소장농이 수확한 곡식을 일정 부분 땅의 주인에게 주는 이런 형태로 재산소득이 있어 왔는데 지금은 그 재산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돈도 재산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로부터 있었던 땅 그리고 집, 건물 이러한 것들을 빌려주는 것이 재산소득이 되겠습니다.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재산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를 받게 되고 또 집을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면 그 집 주인에게 재산소득을 드리게 되죠. 반대로 집주인이나 은행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로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소득은 이러한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에 내가 기여한 대가로 얻는 돈이 아니고 퇴직이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소득은 연금이나 기초생활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득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자본을 소득과 연결지으면 자본의 개념을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소득의 종류와 연관을 지으면 먼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가의 노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재산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자산, 즉 재산을 뜻하죠. 그리고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돈도 마찬가지, 현금.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이걸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전소득은 우리가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해두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로소득을 통해서 모은 자본을 가지고 뭐 시드머니라고 하죠. 가치 있는 재산소득을 모아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점차 재산소득으로 가름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소득은 근로소득을 높이려면 근로자의 역량이나 가치가 높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일을 나만 할 수 있는 것, 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전문직 이런 것들을 내 근로소득으로 포함을 시키면 내가 조금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소득은 사업가의 역량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잘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업소득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산소득은 자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이 펼쳐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나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싸게 살 수 있는 자산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 싸다라고 판단을 하면 싸게 취득을 하면, 그러면 나중에 환경이 개선됐을 때 내가 샀던 그 자산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은 국가가 돈을 잘 벌고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다면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의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재테크를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소득에 대한 개념, 소득이 네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네 가지 종류를 각각 어떻게 높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더 잘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